네, 안녕하세요. 행정법 가르치는 유희운 변호사입니다. 8월 17일 난공공무원, 난공불나 스파르타 어려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회를 해달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금 이제 칠판이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크고 추상적인 이런 얘기와 또 이제 작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테크니컬하고 디테일적인 이런 방법론 뭘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요 약간 한 중간 정도?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목은 손쉬운 집중법이라고 이제 한번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그 미국에서 어떤 실험을 했대요. 실험을 했는데 평소에 이제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A 집단, 여기는 B 집단.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기간을 두고 똑같은 문제를 주고 시험을 봤대요. 딱 하나만 다르게 했대요. 뭘 다르게 했냐면은 이 A 집단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설문조사를 병행했대요. 설문. 근데 그 설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범위를 이제 제시를 해주면서 당신이 보기에는 이 단원에서 당신이 좀 잘할 것 같은 부분이 무엇인가? 아니면 당신이 못하는 파트는 어디인가? 그리고 시험에는 어느 파트가 나올 것 같은가? 그리고 당신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의 점수를 받으려면은 어떠한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런 거를 한 30분 정도 설문을 익명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러고서는 시험을 치르게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시험을 치른 결과 A 집단과 B 집단은 원래 굉장히 성적이 똑같은 그런 애들로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A 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성적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 쉽게 눈치를 채시겠지만은 이제 계획이 중요성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작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자기 강점과 약점, 시험의 특성, 그를 바탕으로 한 전략 이런 걸 한번 시간을 투자해서 세워 보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표면적인 교훈이고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이 얘기에 숨어 있는 뒷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얘기에서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설문. 만약에 이 실험을 기획하신 분이 설문조사라는 형태가 아니라 자, 여기 A집단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시험 보시기 전에 당신들은 이 계획을 세우는 집단으로 선정되셨으니까 꼭 공부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자기를 잘 돌아보고 이 진도도 한번 잘 보셔서 어떻게 하는지 전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직접 고지하는 방법을 쓰고 실험에 임했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마도 A 집단의 많은 분들은 계획을 안 세웠을 겁니다. 그 실험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제 알았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직접 고지가 아니라 설문조사라는 형식을 주면서 거기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한 30분 투자해서 서베이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응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실험에 들어갔던 거죠. 제가 그 이제 유튜브도 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부법 같은 걸 공유를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중에 굉장히 많은 질문이 뭐냐면은 쓰면서 하는 공부가 좋나요? 읽으면서 하는 공부가 좋나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떤 되게 유명한 그 강사님은 공부는 꼭 쓰면서 해야 된다 막 그렇게 말을 하시고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은 야 공부는 쓰면서 하면 효율이 떨어져 읽으면서 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대체 무엇이 정답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을 해드리는데 지금도 이제 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이 쓰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쓰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중이 안 돼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눈과 뇌라는 이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이 손과 종이라는 원시적 도구를 사용해서 공부를 하는 건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쓰는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10을 투입했잖아요. 그 중에 8 정도는요, 노동이에요, 노동. 나머지 2가 쓰는 공부입니다. 뭐 그러면은 뭐 쓰는 공부 하지 말라는 거냐? 너는 뭐 읽기주의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집중이 안 될 때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저도 공부에 관심이 있고 또 여러분께 공부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많은 자료들을 보는데, 어느 모임에서 이제 어떤 수험생이 그 강연자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집중이 요새 너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강연자님이 한 1, 2초 생각하시더니 집중은 원래 어려운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신 거예요. 그건 대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당황하신 거죠. 왜냐면 평소에 이런 생각을 이제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잘 안 해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집중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뇌는요, 뇌를 뇌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는 몸으로 이기는 거예요. 내가 막 잡생각이 들어. 막 잡생각이 나. 그럼 더 집중해야지.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은 잡생각이 막 내가 더 큰 힘을 내면은 잡생각이 결국은 나의 의지에 굴복을 해서 내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머리는 몸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넛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워낙 유명한 말이라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코끼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 힘이 센 코끼리가. 그럼 그 코끼리를 내가 힘으로 막 이렇게 끌어가지고 여기로 가려고 하면 가나요? 걔는 더 큰 힘을 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럴 게 아니라 걔의 앞이 아니라 걔의 뒤에 서서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걔가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밀어주면은 걔도 기분 좋게, 코끼리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넛지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집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리가 찌꺼기가 꼈는데 그거를 또 다른 머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은 머리는 더 더럽혀집니다. 그럴 게 아니라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몸을 쓰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이제 무언가를 쓰다 보면요. 왜냐하면은 손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머리로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그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반면에 내가 손으로 가라고 글자를 써야지 라고 할 때 못 쓰시는 분 계시나요? 없어요. 손은 훨씬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쉬운 도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요, 필기를 하는 와중에 뇌도 씁니다. 그래서 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생각이 영역이 좁아들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코끼리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듯이. 그래가지고 필기 공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저도 공부를 하죠.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굉장히 오늘은 이제 집중력이 이렇게 뿜뿜하는 날은 그때는 이제 읽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읽고 내 머리로 짜보고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이러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훨씬 연산 속도가 빠르니까. 반면에 이제 저도 집중이 굉장히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잡생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표도 한번 그려보고, 내가 평소에 이제 잘하는 걸 표로 그려보기도 하고 잘 못하는 걸 그려보기도 하고, 가끔은 말도 해요. 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다 떠올려 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머리는 다시 이제 행정법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돼요. 사실 뭐 이런 거는 사실 집중에 있어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방법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 7월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전에 그 로펌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네, 이제 강의를 하겠다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어요. 그때 제가 찾아갔던 게 이제 우리 이제 행정학 가르치시는 이제 신용환 선생님입니다. 원래 이제 좀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조언을 구했어요. 신용환 선생님한테 그 선배님 제가 이제 책을 써야 될 텐데 책을 어떻게 하면 좋은 책을 쓸까요? 좋은 수험서는 어떻게 하면 잘 써야 되죠? 라고 물어봤거든요. 신용환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유 변호사, 그러면은 일단은 기존의 수험서를 잘 보고서는 어떤 너만의 독창적인 책을 한번 써봐. 그리고 시중에 이제 기출문제도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이 이제 잘 녹아들게 그렇게 한번 써봐.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충실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저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6글자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해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머릿말 먼저 써. 그리고 나서 책 써. 그랬어요. 머릿말 먼저 써. 저는 신용환 선생님한테 넛지를 당한 거예요.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써라. 그렇게 말하면 제가 계획을 충실히 세울까요? 물론 충실히 세울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고 어렵습니다. 막연하고. 반면에 머릿말을 써.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에요. 그리고 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 전에 쓴 머릿말을 지금 책에 이제 수록을 해서 얼마 전에 책도 냈는데, 저도 그렇게 넛지를 당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넛지를 쓰기도 해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은 항상 첫 시간에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이제 받아본 자료인데, 제가 항상 이제 진단표라는 어떤 A4 용지 한 장을 드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저도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뭘 쓰냐면은, 제가 가르치는 과목 행정법이니까 이제까지 행정법이 공부 시간 아워 기준으로 몇 시간 공부하셨나요?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말하죠. 1회독했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1회독도 3회독 같은 1회독이 있고 0.5회독 같은 1회독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몇 문제 풀어보셨냐? 그런 것도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험 기간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그 중에서 행정법이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시느냐? 비율은 어떻게 되시느냐? 행정법에서 뭘 제일 잘하시느냐? 물론 1회독 하신 분은 그런 말을 못하겠지만은 1회독 하신 분들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제일 어려워하시느냐? 그리고 무엇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냐? 내가 어려운 것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마지막에 이제 또 여쭤보죠. 이 강의를 듣는 이유가 무엇이냐? 시중에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왜 제 강의를 들으시고 제 강의 중에서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첫 시간에 드려요. 그래가지고 익명으로 받습니다. 그냥 이제 사람만 특정되게 뭐 가명으로 해줘도 좋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또 소통하는 데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열심히 써서 주십니다. 물론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강의에 듣는 수험생들의 니드를 파악해서 더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한 목적이 훨씬 크지만,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자연스럽게 나의 현 상태를 돌아보고 현 상태를 진단하고 시험에 대해서, 나와 떨어져서 한번 시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그 둘을 조합해서 내가 지금 이 강의에서 찾아야 될 것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것이 그리고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 오늘 이제 월요일이어서 이제 한 주를 시작하시잖아요. 한번 한 20분만,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지렛대를 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인가 못 찾아보고 왔네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그거 보면 그런 말도 했잖아요. 나한테 굉장히 긴 지렛대를 주면 나는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그런 말 많이 들을 겁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집중이 안 돼? 더 집중하세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은 힘이 아니라 요령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요. 한번 20분 혹은 뭐 30분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그동안의 나의 공부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번 주에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는 무엇이고, 이달에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이미 세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수정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계획은 원래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하는 와중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많이 엇나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셔서 조금 더 어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일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